자, 지난 강의에서 우리 주식회사 자본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그려서 재무상태표 12월 31일 날짜입니다. 차변에 보통예금이 3억 원이 있었고요. 자본금이 얼마 있었느냐면 1억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2억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차변에 얘도 3억, 얘도 얼마가 되는 거죠? 3억 이렇게 됐었죠. 자본금의 구성이 자, 강 선생이 얼마가 있었냐면 10만 주가 있었어요. 10만 주 50%였었고요. 김 선생이 6만 주가 있었죠. 6만 주 30%. 그리고 최 선생이 4만 주가 있었어요. 4만 주 20%가 있었습니다. 합이 20만 주죠. 20만 주 100%에 있었어요. 지분율이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네. 이번에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증자에는 유상증자가 있고요. 유상증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무상증자라는 게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이미 설명을 해드렸죠. 유상증자는 이미 설명을 해드렸어요. 분계 형태가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는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분개해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나누기 20만 주를 하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1,500원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1,500원. 네. 이때는 이렇게 할증 발행이 되고요. 또는 적자가 났을 때는 할인 발행이 돼 있었다고 했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대변에 자본금. 자, 이게 유상증자입니다. 이게 유상증자고요. 자, 무상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은 증가하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이익잉여금 등에서 네, 줄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익잉여금 등을 줄이고 자본금을 늘리는 걸 무상증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무상증자. 그래서 여기 이익잉여금이 2억 원이 있잖아요. 자, 볼까요? 이익잉여금 2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를 하는 겁니다. 무상으로 교부하다.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이 2억 원, 차변에는 이익잉여금이 2억 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게 무상증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면 재무상태표가 차변에 보통예금은 3억 원 변동이 없어요. 차변에 보통예금 3억 원 변동이 없고요. 대변에 자본금도 그냥 그대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3억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본금도 그대로 3억 원이 되겠죠. 3억 원. 이게 무상증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강 선생은 맨 처음에 얼마 있었죠? 5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천만 원이 있었고 얘는 얼마가 있었습니까? 2천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다 플러스가 다 되는 거죠. 플러스 50% 지분율 1억 원만큼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30%니까 6천만 원만큼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는 4천만 원만큼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4천만 원만큼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게 무상증자가 되는 겁니다. 무상증자. 됐죠, 여러분? 지난 강의 감자에 유상감자, 무상감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유상증자는 실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자, 무상증자는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안 들어오고 대변에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이익잉여금 등에서 대체가 되는 게 무상증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면은 분기가 대변의 자본금 2억 원, 차변에는 이익잉여금이 2억 원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보통예금 3억 원 변동이 없어요. 자본금 3억 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냥 주식회사의 자본 구조로 봤을 때 주식회사의 자본 구조로 봤을 때 자본금이 1억 원이 있었고요. 이익잉여금이 2억 원이 있었어요. 얘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3억 변동이 없는 거죠. 얘는 3억 변동이 없습니다. 얘가 줄어들고 얘는 늘어났지만 얘는 변동이 없는 거. 이걸 우리가 무상증자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론 시험 문제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무상증자는 총자본에 변동이 없다. 무상증자는 총자본에 변동이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지금 현재 이익잉여금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면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이 2억 원이에요.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번 강은 자, 저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분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단기 순이익분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요거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문제입니다. 처분 시 분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변에 있었던 이익잉여금을 차변에 와서 없애주시면 돼요. 차변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그래서 분기할 때는 2월자를 붙여서 2월 계산하는 날 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하는 날 처분하는 게 아니라 계산한 다음에 처분을 하는 거니까 보통 2월자를 붙입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실무에서 이제 분기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분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 제일 먼저 처분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순서가 있어요. 이익준비금이에요. 이익준비금으로 먼저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법정준비금이라고 그래요. 제1 법정준비금. 돈 벌면 제일 먼저 모아둬라. 이거를 우리가 제일 법정준비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금전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전배당을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기타 법정 적립금으로 기타 법정 적립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기업 합리화 적립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으면 여기서 상각을 시켜줘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할인 발행했을 때 이렇게 나왔었던 거죠. 참고로 보여드리면은 차변에 보통예금, 여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갔었어요. 자본금. 요거 손해본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만큼 손해본 거. 자, 2월 이익잉여금에서 3년 동안 상각을 합니다. 3년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 배당건설 이자라는 것도 상각을 해주는데 배당건설 이자도 여기서 상각을 해줘요. 배당건설 이자도 상각을 해줍니다. 배당건설 이자라는 말은 뭐냐면 배당건설 이자는 뜻이 회사 설립 후 2년 이내에 개업을 못했을 때, 개업을 못하면 영업을 못하겠죠. 영업을 못하면 이익도 안 생기겠죠. 이익도 안 생기면 배당금도 못 주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주주들의 불만이 많을 거예요. 주주들의 불만이 많으니까는
그냥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줍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차변에 이때 주는 배당금을 우리가 배당건설 이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니 돈도 못 벌었는데 어떻게 배당금을 주나요? 투자받은 거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꼬리 배당, 직꼬리 잘라서 배당금으로 준다라고 해서 제꼬리 배당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론상 존재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배당건설이자는 투자받은 것, 즉 자본금의 일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자본 조정에 속합니다. 얘도 자본 조정에 속하는 거예요. 자본을 갉아먹는 거예요. 마이너스 항목입니다. 마이너스 항목. 이게 배당건설이자예요. 그래서 회사 설립 후 2년 이내에 개업을 하지 못했을 때 영업도 못하고 이익도 안 생기니까 배당금을 못 주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주주들의 불만이 크니까 주주들이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먼저 줄 수 있는데 그거를 배당건설이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배당건설이자 보통예금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돈 벌면은 이것도 이익에서 깔아. 상각이 비용 처리하는 거랑 마찬가지 개념이니까 까고 네 번째 이제 배당금을 주는 겁니다. 자, 배당금을 줄 때 현금으로 주면은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하고요. 현금으로 주면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하고요. 주식으로 주면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주식으로 주면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배당금 주고 남은 돈은 그냥 이제 임의적립금으로 해서 모아둘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현금일 때는 미지급이라는 말을 쓰고요. 주식일 때는 미교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현금일 때는 미지급, 주식일 때는 미교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은 돈으로 줄 거니까 부채고요. 주식 배당금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뭐죠? 주식으로 줘요. 주식으로 주면 자본금이 줄어들어야 늘어나요? 늘어나죠. 그래서 얘는 자본 조정 중에 유일하게 자본에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가산되는 항목입니다. 나머지는 다 자본에 차감되는 항목이었었는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에 가산되는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얘가 만약에 얘가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도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액의 10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5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억 500만 원만큼 처분을 하는 겁니다. 2억 원 중에서 1억 500만 원만큼 처분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겠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요 처분하는 순서 기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익여금 2억 원을 주주총회에 열어서 처분을 했을 때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내가 손해본 거 있으면 이렇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배당건설이자처럼 손해본 거 있으면 여기서 상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3년간 상각하고 배당건설이자는 배당금이 6%를 초과하면 6% 초과한 금액을 상각을 해주시면 돼요. 배당금을 6% 이상 초과해서 지급을 했을 때 6% 이상 초과를 해서 지급했을 때 초과된 금액을 상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초과된 금액을 상각을 한다. 자, 그리고 네,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현금으로 주면 미지급 배당금.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은 돈으로 줘야 되는 거니까 부채 계정에 속하는 거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을 줘야 돼요. 그래서 자본 조정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은 회사 맘대로 회사 사정에 맞춰서 적립해 놓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임의적립금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처분을 했죠. 처분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분계가 배당금을 이제 지급하면 되는 분계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할 때 첫 번째 현금 배당금을 지급을 하면 대변에 현금 나가겠죠. 대변에 현금 5천만 원 나가죠. 대변에 현금 5천만 원. 차변에는 미지급 배당금으로 분계를 했었으니까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미지급 배당금 5천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식 배당금을 지급을 했을 때는요. 주식 배당금을 지급을 했을 때는 대변에 있었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 차변에 와서 없애주시면 돼요.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에요. 금액은 5천만 원이고요. 5천만 원. 대변에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니까 자본금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자본에 가산되는 계정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본에 가산된다. 현금 배당금 분기에 미지급 배당금 현금, 주식 배당금으로 주면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금 이렇게 분기가 됩니다. 자, 주주총회로서 이익 처분하는 순서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을 처분한다. 두 번째 기타 법정 적립금,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기업 합리화 적립금 이런 걸로 다 처분을 해라 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 내가 손해본 게 있으면, 자본거래에서 손해본 게 있으면은 상각해라. 근데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상각은 3년간 상각을 하고요. 배당건설이자, 돈도 못 벌었는데 배당금 미리 준 걸 배당건설이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돈 벌어서 이제 배당금 줄 때 6% 초과한 금액을 상각해라. 배당금은 현금 배당금이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식 배당금이 있다고 그랬죠? 현금 배당금은 미지급 배당금, 부채예요. 미지급 배당금은 돈으로 주는 건 무조건 부채입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으로 주는 거니까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금으로 분기를 해요. 그래서 자본의 가산 계정이 되는 겁니다. 자본의 가산 계정. 자, 반대로 적자가 났을 때 얘가 5천만 원, 여기 결손금이 5천만 원. 네, 이렇게 있었죠. 그럼 여기도 5천, 결손금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5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주주총회를 열어서 저 결손금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얘는 처리한다라는 말을 써요. 결손금을 처리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원래 대변 과목인데 결손금은 마이너스니까 차변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리할 때는 대변에 가서 없애주시면 돼요. 대변에 결손금 5천, 2월자를 붙여서 2월 결손금 5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상이니까는 자본금의 반대편이란 말이에요. 자본이 대변이니까 얘는 원래 차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대변에 가서 없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하는 순서, 이 순서가 제일 첫 번째, 임의 적립금이 있으면 임의 적립금에서 메꿔줍니다. 두 번째, 기타 법정 적립금이 있으면 기타 법정 적립금에서 메꿔줍니다. 배당금 줄 거는 없잖아요. 세 번째, 이익준비금이 있으면 이익준비금에서 메꿔주고요. 이것도 안 되면은 이제 자본잉여금에서 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본잉여금에서 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금을 처리하는 순서, 제일 먼저 임의적립금, 기타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요 순서대로 메꿔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게 주식회사 자본이 여러분들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자본잉여금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자본조정이 있고요.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타 포괄손익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익잉여금에 이익준비금이 있고요. 그죠?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또 뭐 있다고 그랬어요? 기타법정 적립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타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이 있다고 그랬죠. 임의적립금,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반대가 2월 결손금이란 말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반대가 2월 결손금이에요. 그러니까 2월 결손금을 메꾸는 순서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임의적립금, 기타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얘네랑 관련 없고 자본잉여금 이렇게 거꾸로 가면 되는 겁니다. 2월 결손금 보전하는 순서는 거꾸로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은 그래서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하고 결손금 처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순서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